부부의 세계 완벽해 보였던 한소희의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방영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애써 이태호에 대한 믿음을 잡아보지만 계속해서 포착되는 정황들과 주변인들의 경고에 점점 더 흔들리는 여다경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소희는 잔잔해 보이지만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여다경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얽혀버린 인물들의 관계에 몰입을 더해 시청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날 여다경은 마사지샵에서 지선우와 민현서가 대화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아직도 지선우를 돕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민현서를 다그쳤지만 오히려 어쩐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라며 마음속 깊은 불안을 들켜 당황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 자리, 자신의 식사를 챙기며 딸을 돌보는 이태호의 자상함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야? 라는 여병규의 물음에도 난 태호씨 믿고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태호를 감싸며 행복하지 않으면 돌아와라는 걱정에도 아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며 성숙하고 단단한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여다경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선우처럼 늦은 밤 와인으로 불안을 씻고 머릿속에서 이태호를 향한 불신이 따라다닌다 고백했다. 이태호는 여다경을 끌어안으며 안심시켰지만 여다경은 서글픈 눈빛으로 안쓰러움까지 자아냈다. 부부의 세계 김희애가 긴장감을 쥐고 흔드는 넘사벽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김희애는 현재 방영 중인 JTBC 금토극 부부의 세계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지선우 역으로 출연 중이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삶은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폭풍 같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압도적인 열연은 매회 흥행 가속도를 달리게 만들고 있다. 드라마의 첫 회부터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김희애가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만큼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극의 균형을 잡아가는 완급 조절 연기로 명작을 완성시키고 있는 그녀의 활약을 키워드로 살펴본다. 걸크러쉬 사이다 선사. 김희애는 주체적이고 걸크러쉬 넘치는 모습으로 지선우 캐릭터에 강렬함을 심었다.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전하는 지적인 카리스마는 시크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로 뿜어져 나온다. 특히 한소희의 가족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의도, 임신 사실을 밝히는 김희애의 사이다 행보를 보여주며 걸크러쉬 매력을 폭발시켰다. 또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조심해. 너도 나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란 싸늘한 경고를 하는가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스토킹한다는 폭로로 일순간 판도를 뒤집었다. 그녀의 당당한 눈빛이 한소희를 초조하게 만들며 위기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이 밖에도 김희애는 극중 의료과실 누명을 쓴 선대의사의 억울함을 밝히는가 하면 자신을 압박하는 병원장과 부원장 자리를 탐내는 최국희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등 나의 선 카리스마로 사이다 전개를 이끄는 짜릿함을 선사하고 있다. 텐션 유발자. 김희애는 지선우의 상황을 집중력 있게 이끄는 텐션 유발자로 활약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관계 속에서 위태로운 일상을 거듭하는 생각과 행동을 추리하게 만드는 극적인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 김희애의 에너지는 부부의 세계 스토리를 관통하는 치명적인 애증과 모성애의 감정선을 폭발시킨다. 전자가 팽팽한 긴장감과 격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후자에서는 안방극장을 처연한 애틋함으로 물들인다. 김희애의 절묘한 완급 조절이 녹아든 연기는 극의 텐션을 뒤흔들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이끄는 중심에서 마치 심리게임에 빠져드는 듯한 시청에 재미를 안겨주고 있다. 샵 온몸 열연. 김희애는 감정 소비가 많은 지선우 캐릭터를 온몸을 불사른 열연부터 섬세한 내면 연기까지 아우르며 극 전체를 완성도 있게 끌고 간다.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은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됐다. 극중 앙숙이 된 박해준과 몸싸움까지 불사한 극한 장면에서도 더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태프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합을 만들어냈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이후부터 지선우의 휘청거리는 몸짓과 허망한 눈빛, 손끝까지 떨리는 디테일을 살리며 비극적인 심경을 생생하게 그렸다. 서름을 토해내듯 폭주하는 슬픔의 서사를 온몸 열연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김희애는 고조되는 지선우의 분노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부의 세계 박선영이 김영민의 외도에 이혼을 결심했다. 심은우는 이학주로부터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혔다. 25일 오후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선우의 집으로 쳐들어온 이태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지선우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과거 이태호와 리마인드 웨딩을 했던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며 그때를 회상했다. 그 순간 이태호가 집으로 찾아왔고 지선우가 웨딩 영상을 보고 있던 걸 발견했다.
이태호는 아직도 이걸 안 버렸어.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는 거야? 설마 내가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어 너? 너만 보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 내 덕에 폭행 전과 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접근 금지 당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려 뭘 기대하는 건데라며 지선우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부탁이든 애원이든 나한테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내가 계속 이렇게 버티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라.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아.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하다고? 라며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갔다. 병원 부원장인 지선우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병원장은 여병규 회장으로부터 매년 1년마다 1억 원씩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며 부원장 자리를 김윤기에게 주겠다고 알렸다. 분노한 지선우는 여병규 회장을 찾아갔다. 여병규는 딸 여다경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고 지선우는 선을 넘었다라며 화를 내며 돌아섰다. 그날 저녁 지선우는 김윤기를 찾아가 여병규 회장과 무슨 관계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윤기는 부탁을 하길래 상담을 해주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지선우는 그 대가로 부원장직 받은 거냐라고 물었다. 김윤기는 선우 씨를 위해서였다. 여병규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했다. 부원장직에 욕심 없다. 적당한 시기에 물러날 거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선우 씨 지켜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말에 지선우는 실없이 웃었다. 지선우는 믿었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속을 보인 거고. 그런데 그걸 팔아넘겨? 넌 의사도 뭣도 아니야. 내 아들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집을 나섰다. 지선우는 민현서로부터 박인규가 머물고 있는 곳을 듣게 된 후 그를 찾아갔다. 지선우는 이태호가 시킨 거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박인규는 지선우의 휴대폰을 빼서 녹취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지선우는 또 하나의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민현서와 만났다. 지선우는 결정적인 내용은 녹음하지 못했다라고 전했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박인규는 민현서가 마사지숍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태호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역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며 협박했다. 이태호는 전화를 끊고는 이 새끼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며 차를 타고 떠났다. 박인규는 기차역에서 울산으로 떠나려면 민현서를 찾아냈고 지선우는 민현서가 차에 놓고 내린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돌아왔다. 지선우는 민현서의 캐리어를 발견한 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때 구급차가 기차역으로 출동했다.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지선우는 민현서의 목에 둘러준 자신의 피 묻은 머플러를 발견하고는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사람이 민현서임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한편 고유림은 난임 상담을 위해 남편 손재혁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손재혁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잠시 떠난 후 고유림에게 문자가 왔고 그 안에는 손재혁의 외도가 담긴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를 확인한 고유림은 병원을 나가버렸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손재혁은 고유림에게 전화를 하며 아내를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손재혁은 이태호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다. 손재혁은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라며 끊었고 이태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손재혁은 고유림을 기다리며 걱정했다. 그때 고유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고유림은 잠시 친정에 왔다라며 전화를 끊었고 손재혁은 당황해했다. 다음날 회사에 있던 손재혁에게 고유림이 그의 외도 사진에 담긴 문자를 보냈다. 손재혁은 당황하며 조이를 만나기 위해 그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갔지만 이미 그만두고 없었다. 밖으로 나온 손재혁은 이태호의 차를 발견했고 이태호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러게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 내가 조이게 성격 좀 있지? 걔가 연애하고 싶다길래 라며 전화를 끊었고 손재혁은 좌절했다. 그날 밤 고유림은 손재혁의 짐과 반지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고유림은 이혼 서류는 곧 사무실로 보내겠다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다. 손재혁은 사정하며 내가 잘못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내가 잠시 돌았었다라며 울며 사정했다. 이를 발견한 지선우는 손재혁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야라며 물었고 손재혁은 이태호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너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새끼 돌았다라며 충고했다. 지선우는 최 회장 아내로부터 고유림이 이혼을 한다는 소문이 고산 바닥에 떠들썩하다고 전했다. 지선우는 고유림을 찾아갔다.
지선우는 나랑 이태호 일에 니네 부부까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였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